안녕하세요. 즐거운 일상의 조이입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도시, 건물, 기념물, 무덤, 사원, 교회, 모스크 등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아름답고 놀라운 구조물들을 건축하고 창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의 불가사의한 것들을 7가지로 좁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재단은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나 자유의 여신상 같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200개 목록을 조사한 다음 투표를 통해서 총 21개의 명소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상위 7위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7위, 인도의 타즈마할입니다. 타즈마할의 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곳에 얽힌 사랑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놀랍도록 아름답고 경이로운 이곳은 인도의 도시 아그라에 위치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곳은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자신의 아내 뭄타즈 마할을 위해서 만든 무덤입니다. 아내를 매우 사랑했던 황제는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타지마할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1632년에 완공되었으며 건설 비용은 오늘날에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983년 타지마할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6위, 이탈리아의 콜로세움입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6위를 차지한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플라비우스 왕조의 이름을 따서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현존하는 로마 시대의 유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으로 손꼽히는 건축물입니다. 콜로세움은 콘크리트와 모래로 만들어졌으며 AD 72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착공했고 그의 뒤를 이어받은 첫째 아들 티투스 황제가 AD 80년에 완공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티투스 황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티투스는 아버지가 황제일 때 아버지를 도와서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유대민족의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고자 했지만 로마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이후 자신의 황제 집권 첫 해에는 화산 폭발로 폼페이가 땅속으로 매몰되었습니다. 게다가 집권 2년 차에는 로마 제국의 페스트가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랑도 잃고 국민도 잃었던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탓일까요? 황제 즉위 2년 만에 티투스는 사망했고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후 콜로세움을 더욱 멋지게 개조했다고 합니다. 콜로세움은 약 8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여기서는 주로 검투사들의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검투사는 주로 노예나 전쟁포로들 중에서 잘 싸우는 사람들로 형성되었는데요. 이들은 서로 싸우거나 다양한 종류의 맹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경기였으며 이것은 잔혹한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들의 아주 끔찍한 모습이 반영되었던 기념물로 남았습니다. 콜로세움에서는 이 외에도 해상 권투를 재현하는 공연이나 고전극 등이 열렸다고 합니다. 5위, 멕시코의 치첸 이트사입니다. 치첸 이트사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가장 위대했던 마야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멕시코는 27개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될 만큼 굉장한 문명의 발전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마야 문명과 톨텍 문명이 1000년에 걸쳐서 결합되었던 치첸 이트사입니다. 이곳은 톨텍과 마야의 종교의식, 천문지식, 통찰력과 지혜가 온전히 드러난 곳인데요. 대표적으로 전사의 신전, 독수리 신전, 마야 우주론의 상징인 엘카스티오 피라미드 등이 있습니다. 엘카스티오 피라미드는 그 자체가 마야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서남북 사면에 각각 91개의 돌계단이 있는데 정상에 있는 재단까지 포함했을 때 총 365개이며 이것은 오늘날의 1년인 365일과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 시절 마야인들의 수학과 천문학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카스티오 서쪽에는 아름다운 구기장이 있는데요. 오늘날의 경기장과는 달리 관람석이 없고 양쪽 벽에는 2개의 돌로 만든 꼴문이 있습니다. 치첸 이트사의 사람들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발과 팔꿈치, 허리, 어깨를 이용해서 이 높은 꼴문에 공을 넣는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의식이자 풍년을 기원하는 경기였는데요. 경기의 끝은 굉장히 끔찍하고 살벌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승리한 팀 선수의 심장을 신전에 신성한 제물로 바쳤기 때문인데요. 명예를 중시했던 치첸 이트사의 사람들은 심장을 바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장이 바쳐진 선수의 가족 또한 그 대가로 명예와 막대한 부를 보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끔찍한 일이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4위, 페루의 마추픽추입니다. 태양의 도시, 공중도시, 잃어버린 도시 등으로 불리는 마추픽추는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이 꿈꾸는 여행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상과 격리되었던 이곳은 신비함으로 가득하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가득한 곳입니다. 마추픽추는 1911년 미국 탐험가 하이런 빙엄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는 수풀에 갇힌 채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으며 오직 공중에서만 볼 수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1450년경 잉카 제국의 황제 피차쿠티가 건설한 곳으로 알려졌으며 약 1만 명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잉카인들의 돌을 다룬 기술은 신기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아주 작은 틈도 없이 굉장히 정교하게 돌을 쌓았다고 합니다. 가장 큰 돌은 높이 8.5m, 무게 361톤에 달하며 마추픽추 건축의 비밀은 지금의 기술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3위, 요르단의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나바테아인이 건설했던 산악도시로 요르단 남부에 위치한 도시 유적입니다. 나바테아인은 시리아와 아라비아 반도 등지에서 활약했던 아랍계 유목민인데요. 이들은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붉고 거대한 바위 틈새에 도시를 만들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곳은 고대 에돔과 모압의 접경지에 자리했으며 그 시절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던 모세와 그 민족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통로였다고 합니다. 페트라는 그리스어로 바위를 뜻하고 있는데요. 이 좁고 깊은 골짜기를 따라서 극장과 목욕탕, 상수도 시설이 갖춰진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페트라는 붉은 색깔 때문에 로드시티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28개의 장소로 선정된 곳이니 여러분들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2위,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은 중국에서 가장 큰 건축물로 총 길이가 6,300km에 이르는 거대한 성벽입니다. 이것은 춘추 전국시대의 작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각기 자신들의 성벽을 건축한 것인데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나라 때 이 모든 성벽을 이어서 하나의 거대한 성벽, 만리장성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만리장성의 유지보수와 확장이 계속되었으며 현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만리장성은 중국의 오랜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며 세계 많은 사람들이 꾸준하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1위,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고대 유적인 기자의 피라미드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인 기원전 2560년 무렵 고대 이집트 왕국 사왕조 시대에 건축되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 멘카우라 왕의 피라미드 등 크게 3개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쿠프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완공까지 무려 2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보통 파라오들은 집권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피라미드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겠죠. 건축 당시 들어갔던 돌의 무게는 약 5,900만 톤이며 약 230만 개의 석회암과 화강암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건축 당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금으로 만들었던 꼭지 모양이 있었으나 지금은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1311년 잉글랜드의 링컨 대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무려 3800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던 시절은 현대식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이기에 학자들은 갖가지 추측과 가설로 이것을 증명하고자 했지만 이것은 추측일 뿐 피라미드 건축의 비밀은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보너스, 브라질의 구원의 예수상입니다. 브라질 3대 미항 중 하나인 리우 데자네이루는 여행자들에게는 꿈의 도시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여행자들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구원의 예수상입니다. 구원의 예수상은 코르코바도산 정상에 있으며 브라질 설계자 에이토르 다 실바 코스타와 프랑스 조각가 폴 란도프스키에 의해서 6년에 걸쳐 완공되었습니다.
높이 38m, 양팔의 길이 28m, 총 무게 1145톤으로 각 신체 부위를 따로 조각해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건축했다고 합니다. 구원의 예수상 내부에는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21세기 신불가사의에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여행하기에 치안이 좋지 못한 곳도 있었는데요. 아무쪼록 세계평화가 잘 유지되어서 모든 명소에 다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즐거운 해상의 조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